네, 이것입니다. 다행행자예요. 얘 아까랑 또 비슷한 글자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잘 봐놓으셔야 되는 건데 요걸로 인한 이 다행행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로 인한 요거 얘요. 집행, 집권, 집착, 집무 이런 얘들. 그다음에 여기 보여. 이거 제일 중요하죠 지금. 가풀보라고 하는 얘와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부터 한번 얘기할게요. 얘는 뭐냐? 마찬가지예요. 여기 밑에 뭐 보이세요? 조금 변형됐지만 요거 뭐예요? 요거에서 만들어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맞죠? 매우 진짜.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요. 그쵸? 근데 뒤에 위에 뭔가가 있죠, 여러분. 그랬을 때 얘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인을 여기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죄인을 여기가 이게 같이 여기 물론 요 효도 같이 가지만 여러분 요것도 이렇게 흑토자라고 생각하 따로 떼내도 상관이 없죠. 두 개 이렇게 합쳐졌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여러분 뭐예요? 흑 아래 죄인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잡은 거예요. 잡은 거. 그래서 죄인을 잡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감옥 같은 거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동굴 속 같은 그런 게 좀 이렇게 지하 감옥 같은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인을 잡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 글자 안에는 죄인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죄인을 잡아서 다행이다, 죄인을 잡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간다고요. 요거 봐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행복하고 행운이고 불행이고 이런 것들 다행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이 와가지고 다행인 거고요. 그죠? 돌아와가지고 다행인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다시 뭐가 복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불행이라는 것은 다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다행행자는 뭐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그러니까 행운 이런 거랑 관련된 쪽이 거의 다 쓰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얘입니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잡을 집자인데 제가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다행행자인데 불구하고 행이 아니라 집으로 왔죠. 완전히 의미 달라지고 있죠, 여러분. 의미 달라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얘가 죄인을 잡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을 어떻게 했느냐? 잡아서 뭐 한 거예요? 얘 꿀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글자가. 그래서 다리 꿇고 있는 거. 그죠? 엎드려서 다리 이렇게 쭈그리고 이게 다리예요. 무릎 꿇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죄인이 무릎 꿇었어요. 어떻게? 잡았으나 잡아서 무릎 꿇려 앉혔다. 그래서 잡을 집자가 됩니다. 죄인을 잡아서 무릎 꿇려 앉혔다. 그래서 잡을 집 죄인 잡아가지고 앉힌 거예요. 우리 왜 미드 같은 거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막 손들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막 이렇게 서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다음에 저 위로 손들어 그러고서는 다 뭐 아니면 다 앉아 주저앉아가 아니지. 그렇죠? 엎드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꿇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꿀려가지고 수갑 채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라도 갑자기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렇게 막 달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앉힌단 말이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잡았을 때. 그죠? 죄는 이렇게 꿀려놓은 상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집행하다. 잡아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잡아서 뭔가를 행하는 게 집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권이요. 요번에 뭔가 잡았다고요. 그쵸? 내가 뭔가 여기서 잡다라는 의미가 되는 단어죠. 죄인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잡다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잡아서 권력을 행하는 거죠. 그쵸? 얘는 뭐야 하는 거야? 붙을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잡는 거예요. 계속 잡고 붙고 하는 게 집착이에요. 잡고 붙고 하는 게 집착이고요. 직무요. 일을 잡은 거죠. 그쵸? 일을 잡아서 내가 거기다 힘쓴다. 이거 힘쓸무, 일무 똑같이 간다. 그죠? 그쵸? 내가 잡은 거에 최선을 다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여기 직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직무에 내가 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을 집자들이 쓰이는 거구나. 아, 잡혔구나. 만들어진 것을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잡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잘 나온다면은 집권 같은 것들, 집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직무 같은 것들, 얘네들 중요하다고요. 잡았다. 그쵸?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 집권 같은 거죠. 권력을 잡았다라는 거에 꿀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다 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잡을 집. 그러면은 다시 한번요. 여기 앞에 있는 얘예요. 얘 뭐라고요? 얘는 뭐라고요? 그쵸. 죄인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갖다가 죄인을 잡아가지고 뭐다?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행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다행행자가 쓰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죄인을 꿀려가지고 잡았다. 그쵸. 그래서 내가 죄인 잡아서 모든 걸 다 꿀려버렸다고요. 내가 잡은 상태 꼭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잡았다. 권세, 집행. 그쵸. 권세를 잡는 거 집권, 그 다음에 집행, 집착 이런 거에 쓰인다. 다음이요. 얘랑 헷갈려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얘가 죄인이죠. 그쵸? 그래가지고 뭐 한다는 거냐면 죄인을 얘가 손이에요, 여러분. 손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은 얘가요. 우리 이런 것들 많았었죠. 이렇게 된 거. 이거 뭐였었어요? 치다 라는 뜻이죠. 치다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죄인을 잡아서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갚게끔 하는 거죠. 그 죄를 갚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보자예요. 그리고 알리는 거예요. 얘가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잡았다는 걸 보고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어찌되었던 지금 여기 앞에 게 갚을 보자가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로 알릴 보자보다는 갚을 보 요쪽으로 거의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보자니까 여러분 후는 별로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죄인을 잡아서 손으로 쳐가지고 죄값을 치르고 있게 하는 거예요. 죄값을 갚게끔 하는 거예요. 아까는 꿀렸죠. 아까는 꿀려서 뭐예요? 잡았다라는 거에 의미를 드리는 거죠. 그쵸? 잡는 상태, 죄인을 잡아서 꿀린 상태. 그래서 잡았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써요? 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갚게끔 하는 거. 그쵸? 그래서 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하다. 그래서 보복하다, 돌아와가지고 갚게끔 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보답하다 라는 거죠. 갚게끔 하는 거예요. 답, 이거 대답답자지만 어쨌든 답을 하는 거죠. 그쵸? 예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을 다시 갚아주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답은 긍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보상하다, 갚아서 갚아주다, 갚을보, 갚을상 이렇게 되는 거겠죠. 보은하다, 은혜를 갚는다. 그 다음에 보고하다, 예보하다 이쪽 조심하시라고요. 이쪽 보시하시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알릴 보자로 쓰이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알리고 알린다, 미리 알린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같은 경우에서는 다 뭘로 쓰인 거예요? 갚는다라는 거 쓰이는 거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알린다로 쓰인다고요. 이거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죄인을 잡아서 쳐서 친다고 그랬죠? 쳐가지고 뭔가 죄값을 갚게끔 하고 그걸 세상에 알린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 얘 죄 지은 거를 갖다가 세상에 알리고 얘를 가서 우리가 그래서 징벌하고 했다. 이런 걸 알린다고요. 아니면 오면 아니면 위에다가 내가 보고를 하면서 알린다고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알릴 보자도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보고, 예보 다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답이라든가 보상 같은 것도 같이 봐놓으셔야죠. 갚는다의 의미를 갖고 가면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봐놓으셔가지고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갚는 것도 있지만 뭐한다? 갚고 있음을 알린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알릴 보자가 나와서 보고하다 이렇게 된다고요. 보고하다. 맞죠? 그랬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상자요. 이게 갚을 상자로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거지 상줄 상자 아니겠죠 여러분? 그쵸? 내가 상을 줘서 갚는다. 사람이 갚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인변이 꼭 들어가야 돼요. 보상하다라는 거는 갚을 상자 사람인변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안 들어간 거는 상줄 상자예요. 안 들어간 거는 그죠? 얘네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 뭐가 있느냐? 이 보고자요. 보이세요? 알릴 고자요. 알릴 보, 알릴 고 두 개 다 알리다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고하는 게 아니라 알리는 거예요. 고하다가 아니라 그쵸? 고하다 말로써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알린다의 뜻 정도만 있다. 그래서 이게 고할 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한변이 안 들어간 걸 쓴다는 얘기예요. 말씀면이 안 들어간 걸 쓰는 거구나. 보고하다 이렇게 간다고요. 좀 조심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랑 뭐 잡을 집권하다, 집착하다. 그쵸? 잡았다. 그쵸? 잡는 상태. 그 범인 체포해서 잡아서 꿀린 거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잡는다. 그쵸? 잡을 집. 그 다음 얘는요. 잡고 난 다음에 갚게끔 한다. 그리고 그걸 알린다. 그쵸?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것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한자요.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서 볼 경, 이 경자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걸로 쓰이는 한자가 없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보시면 돼요. 얘가 뭐라고요? 눈이라고 그랬죠. 눈목자니까 눈이에요. 똑같이 눈이에요. 얘는. 눈이고요. 이 아래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얘가 뭐예요? 옷이죠? 그쵸? 옷을 보면서 놀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옷을 봐서 놀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자가 되는 거예요. 옷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한자 안에는 저기가 있구나. 옷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옷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구나. 맞죠? 그러면 이 다음입니다. 얘가 고리환자예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옷을 요거 아래 옷을요. 보죠? 옷을 봤어요. 근데 그 옷 중에서 뭐가 많이 보인 거냐면 앞에 뭐예요? 지금 이게 옛날에도 한 번 했는데 요거 점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얘를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구술옥자.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구술이요. 구술 동글동글하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뭐예요? 옷 중에서 뭐를 봤다는 거예요? 구슬 모양을 봤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리환자예요. 환자로 확변한 것도 어쩔 수가 없고요. 아까 경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는 환이 됐죠? 환이 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옷 중에 동글동글한 거, 구슬 모양인 거, 고리인 것을 발견하다. 아시겠죠? 옷 중에 옷을 보는데 옷을 봤을 때 그 구슬의 모양을 옷에 달린 그 구슬을 보다 고리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환자예요. 근데 고리환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동글동글하다 이렇게 둥글둥글하다 이런 게 고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고리환 그 다음에 둥글환 이렇게 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이렇게 둥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겠죠. 지금 얘기는 둥글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순환 순환한다. 둥글둥글. 순한다는 거 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기 때문에 얘가 고리환 이거 쓰이는 거예요. 순환이라는 거. 그죠? 순환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환경이요. 환경이요. 얘 반드시 봐놓으셔야죠. 그쵸? 둥글둥글 돌아가는 어떤 곳 환경이에요. 지경경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둥글둥글 돌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곳 이게 환경이라고요. 그쵸? 이거에 장소라든가 어떤 곳이라든가 장소나 곳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쓰입니다. 환경이란 단어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쓰는 단어인데 불구하고 한자를 모릅니다. 한자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구슬처럼 돌아가는 그런 곳 이게 환경이에요. 아시겠죠? 구슬처럼 돌아가는 것. 그쵸?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 곳. 아시겠죠? 순환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경자 진짜 잘 봐놓으세요, 여러분. 그죠? 환경자 정말 잘 보내세요. 저거는 정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얘입니다. 요번에는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환자 그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앞쪽에서 조금 변했지만 어쨌든 요 한자가 똑같이 그냥 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달린다라고 그랬었죠? 돌아서 한 바운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까는 고리가 달렸으니까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구술옥자 구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술이라는 것을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술환 그러니까 고리환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환자 그대로 왔고요. 한자 그대로 왔고요. 요거 옆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어요? 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달려서 다시 돌아오다의 뜻이에요. 아까도 돌아온다는 게 있겠지만 요번에도 돌아온다는 게 있어요. 약간 달라요. 이거는 주변의 고리환이에요. 주변이에요. 주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둥글게 있는 곳, 그쵸? 순환한다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진짜 돌아오는 거야. 뭐야? 환생 같은 거. 진짜 눈으로 보게끔 오는 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주변에서 뭔가 순환되는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진짜로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환생이요. 진짜 돌아온 거야. 진짜 돌아온 거. 이렇게 순환돼가지고 이렇게 돌고 이런 게 아니라 환생. 진짜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환수하다. 거둔 거잖아요. 진짜 걷어서 온 거죠. 환급하다. 내가 그거를 환급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쵸? 진짜 내가 돌아온 것을 이렇게 받은 거죠. 반환했다. 내가 돌아올 반. 그 다음에 반환. 이렇게 했죠. 반환. 돌아가가지고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탈환하다. 다시 빼앗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귀환하다.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쵸? 여기서는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 환 같은 것들이 진짜 주고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받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의미에서는. 근데 아까 있었던 고리환자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그쵸? 원의 모습을 돌고 도는 쪽이라고요. 환경도 돌고 도는 내 주변에 있는 것이고 순환도 돌고 도는 것이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돌고 도는 것보다는 줬고요, 받고요. 그쵸? 저 세상으로 갔다가 왔잖아요, 환생. 저 세상 갔다 온 거잖아요, 얘. 그쵸? 환생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환수하다, 라고 하는 건
갔다가 내가 다시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급하는 것도 내가 갔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하죠. 비슷하잖아요. 반환하는 거. 내가 나한테 왔다가 글로 다시 가는 거죠. 반환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탈환하는 거, 귀환하는 거, 다시 가고 오고 이런 쪽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두 한자가 진짜로 비슷해요. 훈까지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뜻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쪽을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환경은 너무 중요해요. 환경이라는 건 고리입니다. 돌고 도는 거 계속 이렇게 서로 계속 쪽으로 도는 거 이렇게 하는 거고, 이쪽은 가고 오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요 이거요 반환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환수하다, 그 다음에 환급하다. 어우 환수 같은 거 진짜 중요하고, 환급, 반환 얘네들은요 반드시 봐놓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헷갈립니다. 그쵸? 그러면 얘네는 갔다, 이게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옷다. 그쵸? 간다, 달리는 걸로 되는 거고, 아까는 구슬이니까 돌고 도는 거, 계속 원의 모습을 계속 돌고 도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반드시 아세요. 그래서 여기선 얘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얘가 별로 안 중요해요. 뭐와 얘와 얘 두 개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환수 같은 것들 많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온 거예요. 이 환수 같은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환수한다, 환급한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나중에 표준 언어 예절 같은 데서 좀 필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여기 있는 거 환자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환자 두 개 더 써봤어요. 근데 별로 이게 많이 쓰이진 않아가지고 우리가 다른 한자로 집어넣진 않았지만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는 고리 한자 아까 뭐라 했어요? 구슬 들어가가지고 돌고 도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게 있는 거 제잖아요. 제. 그쵸? 이렇게 되는 거. 얘 같은 거 돌아오 한자 맞죠 여러분? 돌아온다. 그 다음에 다 똑같은데 여기 뭐 들어갔어요? 요거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손이잖아요. 손. 그쵸? 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환자 그대로 왔는데 불구하고 손으로 입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손으로 입는다. 아까 옷의 의미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옷을 보다라고 그래서 내 옷을 입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환자 그대로 온 거고요. 얘가 뭐예요? 옷 입을 때의 마음 성급하다. 그죠? 옷 입을 때의 마음 성급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옷 입을 때 여러분 아침에 교복이 최고인데 그죠? 저는 해커스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교복 같은 유니폼을 제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다 입고 하는 거야. 그러면 되게 싫어하겠죠?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막 진짜 힘들잖아요. 뭐를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교복 입고 그러면은 좀 편한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두 가지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그 뭐죠 교복 스타일이 좀 바뀌어가지고 요즘엔 좀 많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저 예전에 어떤 학교 굉장히 특이한 학교 봤었어요. 어떤 학교였냐면은 교복인데 교복이 뭐냐면 청바지에 흰 티예요. 그냥 어떤 청바지도 상관없어. 청바지에 그냥 흰 티예요. 남자 학교였어요. 흰 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청바지 자기가 그냥 청바지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그냥 흰 티만 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난리였어요. 진짜 막 너무 훌륭하다고 막 이랬었는데 곧 없어졌어요. 왜게요? 우와 이상한 짓을 했나 봐요 학교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청바지를요 애들이 메이커 종류를 입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커를 입으면서 그냥 보통 청바지 입으라고 한 거잖아요. 의도는 좋았겠죠. 의도가 뭔지는 알겠죠 여러분. 의도는 좋아. 근데 메이커를 입으면서 그게 어떤 메이커냐를 서로 막 따지게 되고, 그러면서 막 청바지가 이상한 청바지 있잖아. 끌고 다니는 청바지들 힙합들 있잖아. 근데 청바지라고 해놓으니까 힙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막 좀 펑퍼짐해가지고 거의 막 내려가가지고 막 이런 것들 있고, 그러면서 막 멜빵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대요. 그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보고 착다 그랬어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입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보통 그냥 청바지에다 그냥 깔끔하게 그냥 티에 타나가 입고서는 그러면 얼마나 편해. 흰 티 그냥 계속 돌려서 입으면 되고 빠르면 되고 그죠? 만약 너덜너덜해지면은 걸레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아주 너무 편안할 수 있었는데, 근데 불구하고서는 이렇게 만들어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교복해네. 그 학교가 이제 교복했는데 그 다음 교복 진짜 웃겼어요. 뭐더라 차이난가 그랬어요. 여기 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시죠? 여름에 죽어요 그거. 근데 여름에는 좀 다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그저 60년대 70년대 교복 같은 그런 걸 입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화가 나셨는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완벽한 학생의 복장으로 모든 걸 돌려놓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완벽해지니
있니? 막 이랬더니 모르겠다 막 그러는데 엄청 웃었었어요 진짜. 왜 그렇게 입고 다녔냐고 니네. 그러니까 좀 좋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 학교에서 좀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랬었는데 불구하고 왜 그랬을지 모르겠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진짜 그때 막 그 학교가 난리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메이커가 왜 그럴까? 그래서 다 바지 안에 막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사기 시작하고 막 그게 더 올라가면서 막 40, 50짜리 막 사고 그러니까 뭐 내 친구는 샀는데 나는 왜 안 사줘? 그러면은 바지 하나 가지고서는 여러분 한 달에 입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고 막 이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들었었어 그때. 그죠? 이번에도 교복 입으세요. 교복값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야 어마어마하던데요. 질도 별로 안 좋은 게. 그죠? 별로 좋지도 않은 게 무슨 교복이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 교복 단합해가지고 진짜 예전에 제가 그거 막 교복 막 나오고 막 그랬을 때 그 큰 회사들 대기업들 나왔을 때 제가 막 그랬거든요. 이따위로 가다가 진짜 교복 그 동네에 그런 소상점들 다 망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교복 회사가 처음에 딱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뭐였는지 아세요? 뭐 줬게요? 그때 당시에 뭐를 줬냐면은 막 이렇게 막 조그만 이렇게 교복 이렇게 보통은 다 교복이 조그만한 그냥 시장에 있는 교복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학교는 이런 거 교복 있어요. 그러면은 치수제가지고 거기서 그 조그만한 그냥 가게에서 해주는 교복 가게였다고. 지금처럼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교복에 손을 대면서 맨 처음에 뭘 했냐면 우리 브랜드를 입는다고 한다. 우리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이걸 줄게요. 그리고 사은품을 증정한 게 그때 당시에 삐삐였어요. 삐삐를 줬어요. 근데 이게 조금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핸드폰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핸드폰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잖아. 엄마는 가가지고, 야, 시장에서 입으면 되지. 뭘 그러냐? 그러면은 애는, 이게 천에, 재질이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난 모양이 약간, 똑같은 교복이지. 모양이 좀 다르고, 이게 디자인이 다르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막 뭘 했냐면은 뭐 다이어리에 뭐에 이렇게 막 물량 공세를 막 했어요, 이 당시에.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야, 이러다 분명히 이거 소강상공 무슨 상점들 다 없어지면 이 교복값 엄청 뛰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줘요? 교복 사면은 핸드폰 하나씩 주나요? 저도 살래요, 그러면. 지금 제 핸드폰 난리인데. 그래서 제가 교복을 계속 입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의 교복은 이거예요. 한 달 내내 입고 막. 다음 달은 이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 똑같은 거 입거든요. 12개 있으면 되잖아요, 12개. 그죠? 아니다, 6개 있으면 된다. 3, 4월 코스의 교복 하나, 5, 6월 코스의 교복 하나, 이러면 되잖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도해볼까요, 여러분? 어쨌든. 그랬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프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지금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뭐 거기에 이제 조금 손을 대가지고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교복은 그냥 진짜 찢어지고 헤어져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몰라요. 그때는 그게 중요하죠 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면 야 그게 근데 그때는 그거밖에 없잖아. 그때는 입을 옷이 그거밖에 없고 그죠? 그거밖에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죄송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입을 환자예요. 성급한 환자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했어요. 요것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왔을 때 다 환자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환.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뭐가 된다고요? 고리가 된다. 그죠? 동그란 거. 그래서 동글동글 돌아가는 것들 얘기한다. 얘 같은 경우는 갔다 오는 거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돌아올 환. 이렇게 된다. 그죠? 환생하다. 이런 쪽이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손이죠. 그래서 뭐예요? 손으로 옷을 입다. 이런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손으로 옷을 입는 마음. 그래가지고 성급할 환. 이렇게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얘요. 거기서 또 비슷한 거. 그쵸? 그렇지만도 우리가 아까 놀라서 볼 경자 비슷했는데 얘 더 비슷한 거. 근데 더 획이 많아진 거. 하지만 좀 더 쉬운 거. 왜 좀 더 쉽냐? 얘는요. 얘 눈이에요. 눈 그대로 놔두세요. 물론 위에 집도 올라왔지만 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요. 뭐 들어가 있어요? 옷이요. 진짜 옷 들어가 있는 거 보이셔야 됩니다. 맞죠? 얘는 옷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눈에 옷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는 눈으로 옷을 보는 게 아니라 끌어당깁니다. 옷을 끌어당기는데 눈과 옷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갔냐? 띵띵띵띵 점 찍는 겁니다. 찍찍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띵 여기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점들을 찍어주는 거 이게 뭐냐? 눈물이에요. 이게 눈물이에요. 눈에서 눈물 뚝뚝이에요.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 떨어지는 것을 옷을 끌어당겨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닦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품을 회자예요.
마음속에서 품었는데 눈물 떨어뜨리는 것을 품어가지고 그쵸? 눈물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만든 게 품을 회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눈물 떨어지는 모양을 갖다가 만들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눈 같지 않아요? 이렇게 눈 이렇게 있고 그쵸? 얘가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 코 아싸 코 그죠? 그다음에 눈물 왕눈물 그다음에 옷 입고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눈물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 보이죠? 안 보여요? 보이는데? 보여요. 그죠? 그래서 품을 회자예요. 이랬을 때입니다. 얘요. 얘 같은 경우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품을 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품을 회고 이쪽도 품을 회인데요.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네, 둘 다 그냥 품을 회예요. 그쵸? 왜요? 얘는 이 부수 이거를 갖다가 기본 형태로 만든 거고 요거랑 관련된 한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마음자 들어간 걸로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얘가 마음이죠? 마음 심자 이게 이렇게 앞으로 오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맞죠? 그래서 마음이다. 그래서 나의 품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품을 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고하다 옛날일을 회고하다 회유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 사람을 부드럽게 그 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그 사람을 꼬시는 거 그런 것들을 회유하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품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그 사람에게 말하다. 그쵸? 부드러운 어떤 마음으로 그쵸? 품을 해자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다 회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소리예요. 회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의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쵸? 다음에 회포를 갖다가 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포물에 안을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감해요. 앞에서도 아마 했을 거예요.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감회 좀 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거예요? 느끼고 품은 마음 이걸 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술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품은 마음을 뭐 한다? 표현하다. 지을 술자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저기 나왔을 거예요. 이거 술회 알아두세요. 마음에 품은 마음을 말하다, 지어서. 그러니까 표현하다, 짓는다라는 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표현하다 할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하다 이런 것들 꼭 봐놓으시고요. 이거 회포 같은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품을 했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달래고 꼬시는 거 그게 회유하는 거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회포를 풀다 안았다. 그쵸? 내가 안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걸 회포라고 얘기하죠.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걸 안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질포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뭐 하는 거 느끼는 마음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해내다. 그래서 여기 같은 거는 수레하다. 수레라는 게 어휘로도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로도 좀 봐놓으셔야 돼요. 너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한번 수레해봐 라고 한다면은 표현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고 있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실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요 품을 했자요. 별표 쳐놓고 꼭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회라는 게 이렇게 써집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감회요. 내가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감회가 제일 많이 써요. 지난 일을 돌이켜볼 때 느껴지는 회포. 지난 일을 생각하며 감회해졌다. 지난 일을 생각하며 감회해졌다. 느낄 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품을 회.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마음을 품다.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느끼는 생각에 거기에 젖어 들어가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감회요. 아래에 있는 감회는 여기 감자에 이미 또 뭐가 붙었어요, 지금. 마음 심자가 붙었죠? 저 위에 있는 저 감자에, 느낄 감자에 아래 마음 심자가 붙으면 약간 부정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약간 부정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마음이 있는데, 여기 이미 또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느끼는 것 뿐이에요. 좋건, 나쁘던, 즐겁던, 행복하던, 뭐, 부정적이던, 긍정적이던 상관없는 느낄 감자예요. 근데, 여기는 느낄 감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느낄 감자가 또 들어갔어요. 얘는 뭐라고요? 한탄할감, 이렇게 된다 그랬죠. 부정적인 뜻의 느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회자가 뉘우칠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뉘우치는 마음이야. 반성하는 마음에 여기 감회가 있다고요. 반성하는 마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감회하다, 반성하다의 뜻으로서는 이렇게 쓰이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품은 마음 이렇게 할 때는 위에 걸로 쓰인다고요. 위에 게 훨씬 잘 나오죠. 위에 걸로 잘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것도 근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회 같은 단어 나오면 많이 어렵습니다.
저 얘네들 생각해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회의요. 회의도 한 번 더 써주세요. 회의도 한 번 더 써주세요. 위에 있는 회의요. 이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진짜 회의를 하다. 맞죠? 쉬운 거지만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회의를 하다 여럿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거 오늘 회사 전체 회의가 있다 이랬을 때 회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회의를 하다는 의심을 품는 거 얘기합니다. 의심할 의자가 들어가니까. 회의를 품다 의심할 의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요. 요런 것들 살짝 써주셔가지고 보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래에 있는 회의, 의심할 의. 요 의심할 의자는 좀 잘 봐놓으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의심하고 관련된 얘기, 의혹을 제기하다, 뭐 의심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저 의심할 의자 들어가면 다예요. 모든 게 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혹을 제시하다, 회의를 품다, 뭐 의심하다, 다 저 의심할 의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는 살짝 봐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얘네들 우리 공부해 놓으시기 바라겠어요. 회의자 아래에 우리 앞에 거 있으니까 위에 거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얘네들이었습니다. 다음 무너질 괴짜입니다. 얘는요. 한자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쉽습니다. 왜 쉬우냐? 여기 갑니다. 얘가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옷을 끌어올려서 눈물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쵸? 눈에 눈물을 이렇게 닦고 있는 거라죠. 눈물 떨어뜨린 거죠. 근데 앞에 뭐 붙었어요? 흙도 붙었죠.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뭐예요? 눈물 떨어지듯이 흙덩어리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무너질 괴짜예요. 자, 그래서 이게 눈물 떨어뜨린 거 회인데 회에서 살짝 바뀌어서 괴로 갔다고 생각하고 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형성하였다고 그랬었죠. 눈물이 떨어지듯이 흙덩어리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무너질 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괴멸하고 붕괴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의미들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런 파괴, 요런 것들은 정말 잘 나오겠죠.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돌이 깨지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돌이 깨지는 거. 그래서 깨트릴 파에다가 괴짜라고 하는 게 무너지겠다. 둘 다 뭔가 막 이렇게 파괴되고 이렇게 깨지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붕괴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괴멸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파괴가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파괴되다. 아시겠죠? 이 괴짜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 앞에 거 외우시면은 그 다음에 됩니다. 눈물 떨어지듯이 흙덩어리들이 떨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괴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깨트리 파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제가 요렇게 살짝 갖고 왔습니다. 얘네 세 개도 기본 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놓으시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얘 어떻게 되느냐? 얘가 다 파파파네요. 다 파파파네요. 그랬을 때 돌이죠? 돌은 깨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물이죠? 물결 파자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파도가 밀려온다. 이럴 때 물결 파자. 이런 것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파 그대로고요. 여기는 흙이 있는데 불구하고 흙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언덕, 고개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개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네도 기본 한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봐놓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이제 선비사자 마지막으로 있네요. 선비사자 얘 한번 들어갈게요. 얘는 쉽죠? 이 선비사가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선비가 있는데 땅에 이게 지금 박혀있는 거. 근데 이게 뭐냐? 무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도끼 뭐도 이렇게 막 망치처럼 이렇게 무기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무기가 박혀 있는 거. 그러니까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장수죠. 장군이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 무신들이라고요. 근데 무신들도 우리가 이렇게 무기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올려다 보지만 한쪽 축이 또 하나 있죠? 얘에서 똑같이 가서 뭐도 있는 거예요? 선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비사, 무신사, 선비사 이렇게 둘 다 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무신만을 뜻했으나 나중엔 선비까지 되더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무기가 땅에 박혀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무구 들고 있는 모습. 무기 들고 있는 사람, 무기 들고 있는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선비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선비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요. 그러면 선비사, 사병, 무사, 변호사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쵸? 이런 것들 사자 너무 쉬우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변호사 다시 한번 잘 봐놓으세요. 이건 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는 얘네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쵸? 얘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앞에서 했었죠? 말 잘할 변. 맞죠? 말씀 먼저 있으니까 말을 잘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얘네들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쵸? 이렇게 두 개 죄인 만들어내고 중간에다가 칼도자 집어넣었어요. 얘는 뭐예요? 분별할 변이잖아요.
두 죄인 사이에 칼로 베듯이 제대로 판정해준다. 그죠? 그래서 분별해준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분별해준다. 그래서 분별할 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분별할 변 맞죠? 요것도. 그래서 요걸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얘 변호사에서 말 잘하는 걸로 간다고요. 분명히 외우셔야 되고 얘도 보호할 호자예요. 어떻게 보호한다? 말로 보호한다. 이렇게 가셔야죠. 말로 보호한다. 그래서 변호사라는 저자너. 그래서 사자 빼도 변호라는 단어 쟤네들을 봐놓으셔야 돼요. 이 단어와 이 한자와 이 한자를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진짜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반드시 보셔가지고 정리 좀 해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섬길사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있는 어떤 선비를 사람들이 섬긴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섬길사자예요. 봉사하다. 봉사만 아시면 돼요. 봉사만 아시면 돼요. 그죠? 아까 밭들 봉사 말했죠, 여러분? 그죠? 두 손으로 이렇게 두 팔 벌려서 뭐 밭들고 그 다음에 섬긴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섬길사 이렇게 봐놓으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얘네들이요. 이거 기본 한자인데 선비사 아까 했고요. 여기 섬길사 지금 나왔고요. 맡기림. 헷갈리시면 안 되죠? 요거 해가지고 이거 선비사 아니요. 요거 들어간다 그랬잖아. 임자잖아요. 그쵸? 이게 임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 맡길 임자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맡겼다. 사람한테 맡겼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우리가 북쪽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동서남북. 근데 북쪽. 여기 쭉 들어가서 북쪽을 사람에게 맡기다. 그래서 맡기림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 당시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자들 반드시 보시면서 헷갈리지 않게끔 얘 두 가지의 한자 헷갈리지 않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사자 이거는 뭐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봐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길할 길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옛날에 그 기억나십니까? 심화반에서 길동군, 영동군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길동군 얘만 나오면서 우리가 막 외웠었어요. 그쵸? 길동군은 원래 영동군은 원래 길동군이었는데 근데 누구 경덕왕에 의해 가지고 무슨 영동군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막 고유어 한자 하면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때. 그죠? 그때 나왔던 길할 길자입니다.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얘가요 무기가 땅에 계속 박혀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 길하다. 길하다. 좋다. 이겁니다. 전쟁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무기가 땅에 계속 박혀 있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길하다. 좋다. 그래서 길몽, 길조, 대길, 불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이 제일 싫은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진짜 끝이죠. 진짜.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벌어진다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지금 전쟁 벌어지면 여러분 뭐 피난이야 피난이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피난 안 가요.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언제 죽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 정말 한순간에 떨어져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이게 무기가 너무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예전에 누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애기들이 막 이런 세계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생 제 사촌 애가 전쟁 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그러면 추능 안 본대요. 그래서 내가 이 짧은 놈아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군대 가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총을 너가 사용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는 맨 앞에 그냥 선다고 너는.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맨 앞에서 그냥 너네는 없어지는 애들이라고. 아니면 뒤에 가서 정말 설거지하고 있던가 그런 거라고 총알 끼고 막 이런다고 니네. 그랬더니 그건 아닌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아니지 뭐 이랬더니 그런가? 그래서 막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 벌어진다. 너무 무조건 싫죠. 근데 전쟁 후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전 그게 더 끔찍해요.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는 정신없죠. 막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끝났어. 그 폐허가 된 거. 지금도 우리 막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 여기는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됐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우리 벽돌 날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죠? 막 벽돌 날르고 진짜 물 기르고 막 산천 가서 물 기르고 이래야 된다고.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그런 전쟁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것도 먹을 건 있어야죠, 여러분. 사는 게 뭔데? 맛있는 거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전쟁 터지고 없으면. 그래서 막 따 쫓아다니면서 막, 연합군 걔네들 쫓아다니면서 빵, 아니야. 그건 아니야. 빵 한 번만 줘요. 근데 내가 먹었더니, 우린 또 알잖아. 맛있는 빵의 맛을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걔네가 막 이상한 빵 막 던져줬어. 그러면은,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입은 또 고급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빵 먹으면서 막 달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여기요. 길알기자 드립니다. 봐놓으세요. 그래서 전쟁이 없어서 말하는 거 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한 것을 여기 있는 게 이게 길자죠. 길한 것을 뭐하다 계속 이어가려고 맺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맺을 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길한 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런 것도 길한 것을 맺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결혼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과과 근데 결과가 이거거든요. 실과과 혹은 결과과자로 얘기해요. 얘를 갖다가 결과과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실과라고 하는 게 열매죠. 열매. 이게 열매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거는 맺었다. 그래서 결과예요. 마지막 결과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니까. 그쵸? 이게 결과가 칠과가인데 이게 결국 요 한자가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다 결과 이렇게 써진다고요. 그 다음에 결속을 다지다 라고 얘기하겠죠. 결속을 다지다 이런 거는 뭐예요? 묶어서 연결하는 거 묶어서 맺으려고 하는 거 그죠? 묶어서 맺으려고 하는 거 결실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거 실자겠죠. 그래서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비슷한 겁니다. 이 결과나 결실이나 맞죠? 그 다음에 결의를 다진다 옳은 것을 갖다가 맺는 거예요. 결의를 다지다 옳은 일을 하겠다고 맺는 거예요. 서로 그죠? 그 다음에 타결하다 이런 거죠. 온당한 것으로서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고요. 결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속 같은 거 알아두시고 결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얘네들 같은 결자도 무지 많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요 속자 묶을 속자 잘 봐놓으세요. 그쵸? 이게 묶을 속자예요. 다른 획에 붙는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결의한다. 그쵸? 요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자 얘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얘가요. 앞에 사람인 변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거동의, 행동의 이렇게 됐었죠. 거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쵸? 거동의, 행동의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행동할 의, 맞죠? 그러니까 여긴 결의에서는 행동하는 거 아니고 옳은 것을 맺는다라는 뜻이라고요. 옳은 것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요것을 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교시니까 그러면 이제 한 1, 2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앞에서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보세요. 중요한 거 위주로, 그쵸?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확인 문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문제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문제 푸시면서 느끼겠지만 그냥 설명 들은 거랑 문제 볼 때랑은 다릅니다. 이 부분이 또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제가 넣은 게 나오면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김에 좀 어렵더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행복, 얘는 뭐 가장 기본이죠. 다행행자 들어가서 답 1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랑 헷갈리진 않죠. 이거 매울 진짜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요. 뭐 맵다. 그죠? 라면 먹으면서 생각 안 나요? 나실 텐데, 야, 고문이야, 고문. 막 이러면서, 생각나셔야 돼요. 맞죠? 답 1번입니다. 이건 쉬운 거 같고요. 2번입니다. 집착이요. 집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쵸? 잡을 집, 붙을 착. 이렇게 되겠죠? 잡는다는 소리예요.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범인을 잡을 때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잡을 때 어떻게 하니까 범인을 갖다가 뭐예요? 꿀린다. 라고 그랬었죠. 다리 저기 뭐예요? 무릎 꿇고 있는 거.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되는 겁니까? 1번 가셔야죠. 그쵸? 얘는 갚을 보자입니다. 얘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이런 두려워할 점 이런 거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얘와 얘만 잘 봐놓으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위에 있는 것은 꿀려 놓기 때문에 잡은 상태, 잡을 때 그 모습. 얘 같은 건 잡은 후에 손으로 걔를 때려가지고 갚게끔 만드는 거 혹은 알리는 거. 맞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3번이요. 보답할 것이다. 여기 보자요. 뭐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요. 4번 되겠죠. 그쵸? 보답하다, 갚을보, 대답할 답. 그쵸? 보답하다. 그가 나한테 해줬던 거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 이게 보답이라고요. 그쵸? 이게 보답이에요. 그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다 봐놓으시고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돼요. 14번 갑니다. 너희들의 터무니없는 짓도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보고 잘 봐놓으셔야 된다고요. 이 보가 무슨 보자라고요? 그쵸. 갚을보, 그 다음에 뭐예요? 알릴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은 1번이 돼야죠. 그쵸? 그래서 여기 요거 갚을보, 알릴보 요거고요. 보다음에 고할 고자라고요. 여기선 그렇게 문제 안 났지만 얘를 갖다가 요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힘들어집니다. 맞죠? 얘는 무슨 고자예요, 얘가? 얘 알릴고 얘가 고할고 맞죠? 알릴고 고할고 얘가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얘와 얘 글자가 거의 비슷하게 쓰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훈들은 별로 기억하지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서의 보고는 얘가 아니라 이걸로 쓰인다. 알릴고 자로 여기다 써놓을게요. 알릴고 우리 외운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알릴고 이렇게 씁니다. 알릴고 고할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알아두도록 하세요. 다음에 요겁니다. 15번. 그는 갑자기 닥친 낯선 환경 나왔네요. 환경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둥글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환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 요 글자 들어가 있는 것들 거의가 다 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치는 거 이게 있고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술이 있고 여기서는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구술이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구술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요.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옷을 갖다 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입을 환, 옷이 있으니까. 얘는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급할 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얘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 했어요? 옷에 있는 그 둥근 모습을 본다. 그쵸? 둥글거 거 본다. 그랬으니까 고리환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고리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뒤에 있는 거요. 경자는 지경경. 지경경이라고 하는 경자는 지역이라는 거, 그 곳이라는 거, 이걸 뜻하고 있다고 했죠? 얘는요, 얘는 경제경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길경자도 나오지만 경제경, 맞죠? 요런 식이니까 얘는 요쪽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경자가 되셔야 됩니다. 16번. 빌려준 돈이 잘 환수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환이요?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죠. 돌아오는 거니까 달리는 획이 지금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 쪽으로 가는데 돌아오 한자 이렇게 가죠. 2번 아니면 4번 돌아온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둘 숫자. 거둘 숫자. 이게 거둘 숫자예요. 거둔다, 수요, 수급하다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죠. 얘는 줄 숫자고요. 거두고 주고, 거두고 주고. 다릅니다. 거두고 주고. 반대로 이것들 잘 봐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거둘 숫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많아가지고 너처럼 회의가 많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 여기 회의는 그 회의 말고 진짜 회의가 많다 이게 말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너처럼 의심 많아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랬을 때 회의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회의자 어이고 의자 쪽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의자 쪽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어떤 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저거요. 그렇죠? 의심할 의자가 지금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분물의 이렇게 돼가지고 보물회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요거까지 봐놓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의심할 의자들 좀 잘 봐놓으시면 돼요. 18번 가겠습니다. 철도와 교량의 파괴로 물자의 수송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렇게 나왔네요. 파괴, 괴자를 보시면 되겠죠. 괴자. 그랬을 때 어떤 거라고 그랬었어요? 지금 괴자가 우리가 뭔가가 뭐 해둬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 있다. 여기요. 흙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흙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게 괴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트릴 파, 무너질 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걸로 우리가 보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얘네들입니다. 요런 거 품을회 이런 것들 꼭 봐놓으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얘는 뭐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품을회 요거 좀 또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는 거 무너질 꽤 얘네들 꼭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19번 봉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봉사에서 이거 하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박들봉자의 선비사 아니고요. 받들고 섬길사라고 그랬죠. 선비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4번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봐놓으셔야 됩니다. 이 맡길 임자예요.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쵸? 얘는 임자, 그쵸? 임무 막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섬길사. 다릅니다. 다음에 20번 결속이라고 그랬었죠. 맺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두 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속자 제가 아까 말했는데 뭐라고요? 묶을속.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회 그대로 갖고 있는 묶을속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묶을속자예요. 그 다음 얘는요. 얘도 좀 잘 나와요. 그렇지만 얘는 뭐 빠를 속도 이럴 때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빠를 속자. 달리는 게 있으니까 빠를 속자. 똑같이 속이지만 얘는 묶여진다고 얘는 빠를 속자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속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이제 3교시 갑니다. 네.